여러분, 베르길리우스의 아이네이스 읽으시고 어떠셨어요? 아주 친숙하게 읽히셨을 겁니다.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하고 너무나 비슷한 면이 많았을 테니까요.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오디세이아가 오디세우스의 노래라는 뜻이듯이 아이네이스는 아이네이아스의 노래라는 뜻입니다. 아이네이스의 주인공인 아이네이아스가 일부에서 신천지를 찾아 항해하면서 겪는 모험은 오디세우스가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겪는 모험과 비슷하고, 그가 이탈리아 반도 중부 서안의 라티움에 도착해가지고 토착민인 루틀리족의 장수 투르누스와 싸우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이부는 일리아스를 다시 읽는 것 같다는 착각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읽기 편하시라고 원작에는 로마식으로 나오는 신들 이름도 제가 그리스식으로 다 바꿨으니까 더욱 친숙한 느낌이 드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형식만 비슷한 게 아닙니다. 내용도 정확하게 호메로스 서사시의 뒤를 잇고 있습니다. 아이네스의 주인공 아이네이아스가 누구냐? 바로 트로이 전쟁에서 패배하고 멸망한 트로이의 장수이면서 트로이 왕 프리아모스의 사위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상으로도 완벽하게 호메로스 서사시의 뒤를 잇고 있는 거지요. 근데 시대상으로나 장소상으로나 둘은 너무 떨어져 있거든요. 호메로스는 기원전 8세기 그리스 인물입니다. 그리스 시인이죠. 그리고 죄송합니다. 베르글리우스는 기원전 1세기 로마의 시인입니다. 시기상으로 700년이나 간격이 있죠. 그런데 아이네이스는 왜 형식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정확히 호메로스 서사시와 그대로 이어지는 걸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베르길리우스가 아이네이스를 집필할 당시 로마가 정확히 어떤 역사적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베르길리우스가 베르길리우 아이네이스를 쓰던 기원전 1세기 로마는 어떤 상황이었냐?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바로 그때 로마가 공화국에서 제국으로 틀바꿈하고 로마 제국이 시작된 시기입니다. 그 시기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러분께서는 아마 클레오파트라, 안토니우스 뭐 이런 이름들은 아주 친숙하실 겁니다. 악티움 해전이라는 이름은 잘 몰라도 클레오파트라, 안토니우스, 타비아누스 이런 이름들은 친숙한 이름일 겁니다. 그 해전에서 옥타비아누스가 이끄는 로마군이 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이집트군을 격파합니다. 톨레마이오스 왕조 많이 들어보셨죠? 이집트군이라고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군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실은 마지막 헬레니즘 국가입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사망한 이후에 그리스 제국은 넷으로 분열됩니다. 참고로 마케도니아의 안티고노스 왕조, 아나톨리아 반도의 아탈로스 왕조, 안티오키아의 셀레우코스 왕조,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로마는 차례차례 그 왕국들을 정복한 후에 마지막으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를 정복한 것입니다. 즉 악티움 해전의 승리로 그리스 제국이 멸망하고 로마가 그 뒤를 이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후
옥타비아누스는 그 전쟁을 이끈 옥타비아누스는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원로원으로부터 부여받습니다. 아우구스투스라는 뜻은 가장 존엄한 자라는 뜻입니다. 아우구스투스란 칭호를 부여받음으로써 로마는 제국의 길로 들어갑니다. 들어섭니다. 로마는 로마는 그 해전에 승리함으로써 이전의 공화정 체제를 버리고 제국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역사가들은 바로 그 아우구스투스를 로마 초대 황제로 간주합니다. 자, 새로운 시대가 열렸으니까 자기가 공화정 우두머리 장수에서 황제로 태어난 데 대한 일종의 용비어천가가 필요하겠지요. 그런 용비어천가의 역할을 할 작품을 베르길리우스에게 써보라고 아우구스투스가 권유하고 격려합니다. 자신의 이 자리에 오른 것을 정당화하면서 그것이 하늘의 뜻임을 널리 알리고 싶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아이네이스는 베르길리우스의 창작이기도 하면서 그 내용에는 아우구스투스의 뜻이 들어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베르길리우스는 11년간 이 작품 집필에 몰두합니다. 그러나 작품을 완성하지 못하고 사망합니다. 죽기 전에 미완성이니까 데워달라고 유언을 남겼지만 아우구스투스는 비록 미완성이지만 그 상태로도 훌륭한 작품이라며 작품 보존을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베르길리우스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로마 각지 학교에서 교과서로 채택되어 널리 습되었고 바티노로 쓰인 최고의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말하자면 트로이가 로마의 뿌리라고 널리 교육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당연히 질문이 생기죠. 우리는 그리스 로마 문명 해가지고 둘을 하나 묶어서 생각하고 부르는데 익숙해 있는데 아니 로마가 왜 뿌리를 그리스에 두지 않고 그리스에 의해서 멸망한 트로이에 두었냐? 트로이에 두었냐? 게다가 게다가 우리가 흔히 로마의 시조로 알고 있는 로물루스와 레무스 형제 좀 오자가 나왔네요. 로물루스와 레무스 형제로 알고 있는데 그보다 300년 정도 앞당겨서 트로이 후손 아나톨리아 반도의 트로이 출신을 시조로 삼았느냐. 달리 얘기하면은 이탈리아 반도에서 출발한 로마가 공화정에서 제정으로 탈바꿈하면서 왜 뿌리를 오리엔트 지역에서 찾은 것일까? 공화정이라고 그러면은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해서 다스릴 때의 정치 체제입니다. 제국이란 무엇으로 우리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나요? 제국의 성격은 그 무엇보다 정복입니다. 해외 정복. 해외 영토를 넓히고 정복해 가면서 트로이에서 뿌리를 찾은 겁니다. 자, 한마디로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그리스 로마 중심으로 배웠기 때문에 생각하기 어려운 건데 사실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당시에 동방이 아나톨리아 반도보다 더 동쪽 메소포타미아 비옥한 초승달지대 레반트 지역 이쪽 한마디로 뭉뚱그려 오리엔트 지역 이 지역이 선진 문명 세계였고 세계 문명의 중심이었습니다. 적어도 서양에 관한
당시 문명의 중심은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을 포함하는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었습니다. 그리스나 로마의 오리엔트 정복은 바로 중심 탈환을 의미합니다. 아우구스투스가 베르길리우스에게 아이네이스를 지필하게 만든 것은 로마의 동방정벌을 통한 제국 건설이 침략이 아니라 재건 혹은 부활이라는 명분을 얻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정복이나 전쟁이나 이런 데는 명분을 내세우는 게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러려면 자신의 뿌리를 동방에 두는 것이 필요했고, 그 때문에 멸망한 트로이의 장수인 아이네이아스를 시조로 삼은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로마의 뒤를 이어받았음을 천명하고 있는 중세의 유럽 국가들, 영국, 독일 이쪽 전해지는 전설 속에서는 트로이의 장수들이 역시 그들의 선조가 되어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전해집니다. 일종의 뭔가요? 신분 세탁이지요. 개인이건 국가건 큰 자리에 오르면 신분 세탁을 하는 건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왜, 왜 호메로스 서사시와 이 로마의 베르길리우스의 서사시가 이렇게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내용도, 내용과 형식 모두 이렇게 연장선상에 존재하게 됐는지 그 이유를 짐작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내용이나 형식이나 분명히 서로 연관이 있으면서 둘 사이에는 분명히 중요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제부터 그 차이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아이네이스의 주인공 아이네이아스는 그 캐릭터 자체가 호메로스 서사에 등장하는 인물들하고는 아주 다릅니다. 일리아스 대표적 영웅 아킬레우스를 예로 들어보지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알아봤지만 아킬레우스는 그 누구보다도 개인의 명예를 중시하는 인물이죠. 개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죽음도 불사하며 그 덕분에 오히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운명을 뛰어넘는 비극적 영웅이 된다고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네이아스는 다릅니다. 그는 끝까지 살아남은 인물입니다. 개인의 명예보다는 가족과 공동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그는 살아남습니다. 그는 가족과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인물이며 바로 그 점에 그리스 영웅과 로마 영웅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다이네이아스는 늙은 아버지를 등에 업고 어린 아들을 데리고 그를 따르는 백성들과 함께 트로이를 탈출합니다. 호메로스 서사시에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영웅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바로 그리스 문명과 로마 문명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어찌 보면 비겁하지요. 남들은 다 결사항전에 죽었는데 혼자 도망가요. 그러나 그가 피신하게 된 것은 절대로 개인의 안위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신의 앞에 위대한 운명이 놓여 있다는 신탁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트로이 종족의 미래가 그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그가 마주하고 있는 위대한 운명이었습니다. 바다의 신 포세이돈은 그가 트로이를 재건할 운명을 타고났으며 언젠가는 트로이를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고, 태양신 아폴로는 아이네이아스의 자손이 트로이의 왕위를 이어가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건 조국 재건이라는 무거운 짐을 한순간도 어깨에서 내려놓지 않은 인물, 훨씬 더 역사 쪽으로 가까이 온 인물입니다.
아이네이아스를 향한 사랑에 불타오른 카르타고의 왕 디도, 그녀가 불타는 사랑을 고백하면서 아이네이아스를 유혹하죠. 그곳에 머물면서 함께 왕국을 다스리자. 하지만 그는 그 유혹을 뿌리치고 그것을 탈출합니다. 오디세우스하고 다르죠. 그는 오디세아의 오디세우스가 겪는 시련 및 모험, 그 비슷한 것들을 다 겪습니다. 그러나 항해의 목적은 둘이 완전히 다릅니다. 오디세우스의 항해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항해. 하지만 아이네스의 항해는 신천지를 찾아가는 항해입니다. 오디세우스의 항해가 과거를 향해 있다면 그의 항해는 미래를 향해 있습니다. 아우구스투스가 로마 초대 황제의 자리에 오르면서 찬란한 로마의 미래는 이제 첫걸음을 떼었을 뿐이다. 우리 앞에는 위대한 미래의 로마의 문명이 놓여 있을 뿐이다. 라고 다짐하는 모습이 이 작품에서 그대로 보이는 듯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